혹시 요즘 장 보러 가셨다가 깜짝 놀라신 적 없으세요? 왜 이렇게 모든 게 비싸지? 하고요. 만약 그 원인이 바로 날씨 때문이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극심한 기후변화가 우리 밥상에 어떤 숨겨진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도시의 위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알람 소리가 아니라 하루 중 물을 쓸 수 있는 그 아주 짧은 시간에 맞춰서 온 가족이 일어나야 하는 삶을요. 11.5%.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강릉 시민 20만 명의 말 그대로 생명줄인 오봉저수지의 역대 최저 저수율입니다. 정말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 휩쓸고 간 직후의 기록이었죠. 이건 그냥 좀 불편하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극심한 가뭄이 현대 도시 하나를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몰아붙인 거죠. 사람들의 삶, 그리고 생계가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매일 물 배급을 받아야 했고 제습기에서 나온 물을 모아서 화장실 변기물로 써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바로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도시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 식탁의 근원, 바로 농촌으로 향했습니다. 50년 농사 지으면서 이런 건 처음 본다는 농부의 한숨, 마을 전체가 쓰는 물탱크가 텅 비어버렸다는 말이 정말 막막하게 들리죠. 한국에서 가장 큰 고랭지 배추밭인 안반대기 농부들도 정말 이런 위기는 처음 겪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요. 놀랍게도 배추의 97%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꽉 찬 맛있는 배추가 아니라 속은 텅 비고 겉부터 썩어 들어가는 이른바 꿀통 배추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뭐 그냥 바로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농부들은 수확량의 절반 이상이 그냥 밭에서 썩어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끔찍한 가뭄도 이 거대한 기후위기라는 퍼즐의 딱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자, 문제는 가뭄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도미노처럼 폭염이 덮치고 홍수가 나고 바닷물 온도까지 올라가면서 기후위기가 우리 식량 시스템 전체를 말 그대로 뿌리부터 뒤흔들기 시작한 거죠. 이천의 한 낙농가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세요. 너무 더우니까 애들이 목지를 않아요. 여기서 애들은 젖소겠죠. 기록적인 폭염에 젖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원래 23kg 나오던 우류가 거의 10kg이나 줄어들었대요. 정말 엄청난 타격이죠. 이런 일들이 정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 뒤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배가 쩍쩍 갈라지는가 하면 하룻밤새 쏟아진 물폭탄에 오리 6,000마리가 떠내려 가기도 하고요. 또 3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포도밭 전체가 24시간 동안 물에 잠겨서 뿌리부터 썩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까지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재해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땅 위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바다, 지금 전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배요? 정말 심각한 수치죠? 옛날엔 추위가 무서웠는데 이젠 더위가 무섭다는 어민의 말이 참 가슴 아프죠. 수온이 28도를 넘어가면 물고기들이 버티질 못하니까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서 자식처럼 키운 어린 우럭 8만 마리를 그냥 바다에 풀어줘야만 했던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아귀가 너무 많이 잡혀서 배에 다 실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은요? 그때의 10분의 1도 잡기 힘들다고 합니다. 예전엔 물이 차가워서 아기 먹이인 멸치가 많았는데 이젠 뭐 목욕탕물처럼 미지근해서 해파리만 둥둥 떠다닌대요. 어부들은 결국 더 먼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농가와 어가의 힘든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모든 위기가 어떻게 우리 집 식탁, 우리 장바구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부터 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20년 동안 가계부를 써오신 주부 김경희 씨의 장바구니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 표가 실제 가계부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한번 보세요. 20년 전에 1,300원 하던 시금치 한 단이 지금 8,500원입니다. 무려 6배가 넘게 올랐어요. 고등어, 달걀, 뭐 하나 안 오른 게 없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김경희 씨의 이 말이 지금 수많은 가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터무니없이 비싸면 그냥 살며시 내려놓죠. 살 수가 없어요.
기후 때문에 오른 가격 앞에서 결국 먹고 싶은 걸 포기해야 하는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전체 소비자 물가가 46.4% 오를 동안 우리가 매일 먹는 농축수산물 물가는요, 무려 91.7%나 올랐습니다. 거의 2배나 더 가파르게 오른 거죠. 우리 지갑이 얇아진다고 느끼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현상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제 전문가들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우리 미래 경제를 바꿀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플레이션입니다. 기후, 즉 클라이밋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죠. 말 그대로 기상이변 같은 기후변화가 식량 생산을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 장바구니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기후 쇼크가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현실인 셈이죠.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요, 우리나라의 계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겨울이 가장 긴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겨울은 22일이나 짧아지고 여름은 반대로 20일이나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름이 겨울보다 더 길어졌죠. 이런 변화가 농업재해를 일으키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 전문가의 경고가 그래서 더 무겁게 들립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이런 농산물에서 시작되는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건 그냥 올해 농사가 좀 안 좋았네 수준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120. 최근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 공급량이 하루에 한 사람당 120칼로리씩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만약 기온이 3도 오르면 하루에 360칼로리가 사라진다는 건데 이건 거의 아침 한 끼를 굶어야 하는 수준입니다. 더 이상 뜨거워지는 지구와 텅 빈 우리 식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과연 식탁 위에서 무엇을 포기하게 될까요?